일반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와는 다르게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그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가족법인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쟁사가 많아졌죠. 우리도 많지만 다른 데도 많더라고. 그것도 예전에 우리가 농업법인 했지 않습니까? 농업법인도 많더라고. 힘듭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농업법인과 가족법인 둘 다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특화되어 있죠. 네. 그럼 이제 농업가족법인을 찍어야 돼요. 농업가족법인 결국에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농업 쪽에 좀 장점이 있고 물론 가족법인도 장점이 많지만 두 개를 합쳤을 때는 타의 추종을 불한다.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법인 하면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을 법인화를 해서 각종 그렇죠. 절세 혜택, 승계 이런 걸 하는 건데 농지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농지로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네. 물론 가족법인이고요. 농업법인 중에 가족법인이 아닌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보면 결국에 농지를 가족법인, 뭐 법인으로 어쨌든 이전하려고 그러면 일반 법인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법인만 되죠? 일단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일단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업법인만 가능한데 농지는 농업법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승계를 목적으로 하던 아니면 뭐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던 이런 목적에 따라서 주주 구성을 뭐 부모, 본인,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대로 섞어서 설정을 하는데 농업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지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0%의 지분은 농업인이 보유를 해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반 법인과는 차이가 있죠. 그럼 지금 농업인이라고 말했어요. 농업인은 누구인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농업인 하면 농사를 짓는 개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아무나 농업인이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경영체라고 하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농업경영체를 받은 농업인이 주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요건은 이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하면 뭐 1000제곱미터 즉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온실 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걸 입증을 하고 실사를 통해서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이분이 주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주주하고 농업인 요건까지는 다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농지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상가를 취득한다. 그럼 중요한 건 뭐 돈이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주주 구성이나 대표에 대한 어떤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 아무나 설립을 할 수 있는데 농업법인에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임원 중에서 즉 대표자나 이사 이런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건 맞춰서 농업법인 설립했는데 임원인 대표자가 그냥 일반인이다. 농업인이 아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할 수 없네요. 그렇죠. 농업법인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10%의 농업인 주주가 들어갔잖아요. 그분이 임원으로 취임을 하는 패턴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부동산 취득할 때는 아까 뭐 돈만 있으면 된다.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물론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가지 거쳐야 되는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즉 농지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서 사전에 지자체를 통해서 나 농지 취득해도 될까? 라는 걸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야 됩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농지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농지 천하지 대본 해가지고 농지는 농업의 기반으로서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게 농업법인이라고 문의만 갖춰놓고 농사를 질 계획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거 취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법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요거를 농지증을 통해서 확인을 받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이 취득할 때도 필요하죠? 물론입니다. 예, 농지를 취득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농지증 발급은 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농지 취득하려면 농업법인이 있어야 된다.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도 있고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그렇죠. 이런 이제 그게 돼 있는 거고. 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농업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법인 형태로 하면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증여 상속세 이런 걸 절세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일반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와는 다르게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기에 앞서 저희 가족법인 영상을 쭉 보시면 혜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혜택보다는 활용이죠.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뭐 증여세, 상속세를 뭐 법인세로 바꾸고 뭐 금융세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되는 거고 플러스가 좀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 과정부터, 즉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지 농지를 농업법인이 취득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이렇게 취득을 할 단계에도 세금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렇죠. 게 있을까요? 이게 농지냐 아니면 농지 아니라도 농작물 창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렇죠. 네, 농지는 75% 그리고 일반 부동산은 50%. 이거 굉장하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맨날 과밀 억제권에 있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액이 맞습니다. 더 내는 얘기만 했다가 농지는 이제 반대로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이 있다. 네. 취득세도 이 부분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은 개인으로 갖고 있던 농지를 법인으로 이전할 때, 뭐 부모님 농지를 농업법인, 자녀 농업법인으로 이전할 때 그렇죠. 이런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산다, 아버님 농지를 내가 산다, 그럼 양도할 때도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반 법인이 이게 의사결정이 힘든 게 좀 때 양도세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도세를 안 내려고 안 낸다는 건 좀 그렇지. 이월과세 하려고 현물 출자라는 또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냈다. 이게 이제 세금 때문에 있는 건데 농지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은 8년 자경에 대해서 감면이 100%예요. 그래서 양도세 걱정 없이 적정한 규모는 그냥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세금 하나도 없이 취등록세도 감면 받으면서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75% 감면된 취등록세 한 1% 정도 되겠죠. 그렇죠. 요것만 내면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야, 이건 뭐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 뭐 상가나 혹은 건물이나 이런 거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법인으로 이전하는 네. 거 다 좋은데 양도세가 너무 커가지고 못하죠. 왜냐면 오래전에 사가지고 지금 가격은 많이 뛰었는데 더 뛰기 전에 빨리 법인화 하자 했는데 이거 양도세 때문에 고민 많은데 맞습니다. 농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뭐 부모님도 뭐 20년, 30년 전에 사신 농지도 있지만 3, 40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취득가는 기억도 안 나요. 거의 0원으로 저희도 가령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거 만약에 법인으로 양도 혹은 현물 추첨 양도세 엄청난데 감면이 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일반 법인에겐 그림의 떡. 그렇죠. 8년 작용은 하셔야 된다. 네, 이 내용이 있고요. 일단 마지막에 현물 출자 얘기를 했는데 네. 현물 출자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로 세제 혜택보다는 요건이 필요하다는데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다른 것만 좀 알려드리면 일반 법인은 현물 출자할 때 딱 법인 전환하는 그 시점 한 번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간 사후관리 뭐 이런 게 있고 그렇죠. 2월 과세를 해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그렇죠. 농업법인은 다른 게 뭐냐면 농지고 양도하기 4년 전 직전 4년을 경작을 했다. 8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절반이죠. 4년을 경작을 했으면 계속 현물 출자가 가능해요. 네. 한번 설립해놓고 농지야 현물 출자, 현물 출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2월 가서 계속 받고 2월 과세 받죠. 요것만 맞춰주면. 그러니까요. 농업인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으로 처음 시도할 때 일반 상가나 이런 부동산들은 일회성으로 했던 현물 출자 2월 과세가 농지는 지속적으로 된다. 맞습니다. 예, 단 직전 4년간 작용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 무조건 농업법인으로 현물 출자하려고 문의하지 마시고 직전 4년 작용했는지 꼭 검토하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저는 농지는 농업법인으로 농지는 농업가족법인으로.